이 프로그램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돈해나 을산에 박나무 그늘 곤가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 큰아기 마음은 열두 복지만 어려서 시집 가기 전에 12살, 13살 이때 배운 창계지 있어. 나 먹어서 모르지. 그 다음에는 빠빠같이 일하며 이러면서 언제 그 창계를 할 수 있어? 고상스러운 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2세 강리자 씨.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옛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에헤라 울산은 좋기도 하고요. 울산에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울산 아가씨다. 울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한 인정을 담은 이 노래가 어떻게 멀고 먼 중앙아시아까지 가게 됐을까?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듯이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울산 아가씨 노래 속에도 숱한 애환과 역사의 굴곡이 숨어 있다. 울산 아가씨와 함께 노래 속의 한나는 사연들을 찾아 떠나보자. 울산 MBC 다큐멘터리 악극 울산 아가씨 제2부 한민족의 노래 울산 아가씨. 유난히 고운 목소리를 가졌던 소녀 금심. 그녀는 14살의 나이에 오케 레코드사 가수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속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1936년 황금심은 알뜰한 당신으로 일약 스타가 된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이 노래를 시작으로 그녀가 부른 노래는 무려 1000여 곡. 특히 그녀는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알뜰한 당신에 이은 황금심의 또 다른 히트곡은 바로 신민요 울산 큰애기였다. 산해나 울산은 산나무 그늘 공기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울산 큰애기 노래는 당시 신민요 열풍을 타고 대히트를 쳤고 황금심은 그야말로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 노래를 황금심이 부를 수 있게 뒤에서 몰래 힘을 써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울산이 고향인 가수 고복수였다. 가수 황금심 여사 생전의 목소리로 확인해보자. 36년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상씨가 그걸 이제 노래 연습하자고 하니까 울산의 큰애기예요. 그래서 난 모르고 불렀자 그런가 보다. 울산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복도 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고 이거는 금심 시키면 되겠네. 고복도 씨가 금심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 고 선생이 아마 주라고 그랬나 보다 그랬죠. 고 선생이 울산 고향 아니에요. 그래 울산의 큰애기를 그래서 날 줬나 보다. 그리고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그러시대요. 울산 큰애기 노래의 작곡가 이면상과 가수 고복수는 사실 절친한 친구였다.
이면상이 작업 중인 신곡이 울산의 노래인 것을 알게 된 고복수는 이 노래는 내 고향의 노래이니 황금심이 부르도록 하자고 추천을 했고, 이면상은 고복수가 황금심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쾌히 승낙을 했던 것이다. 그때는 다 비밀이죠. 그 당시 땐 여자 남자가 무슨 저 이상한 소문이 나면 인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비밀로, 왜냐면 내가 17살에 이제 결혼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에 벌써 고복수 씨 마음속으로 참 무슨 얘기인다면 날씨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 당시 타양살이와 짝사랑을 불렀던 고복수 또한 국민 가수라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지만 황금심에겐 그저 하늘 같은 선배일 뿐이었다. 하지만 울산 큰애기 노래가 인기를 더할수록 고복수에 대한 황금심의 고마운 마음은 커져만 갔고, 마침내 두 사람의 인기가 절정기에 있었던 1941년 고복수와 황금심은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 그것은 국내 최초의 가수 부부이자 스타 부부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 가장 큰 공로자는 바로 울산 큰애기 노래였던 것이다. 이 울산 큰애기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런 것이 두 분한테는 있으셨죠. 늘 이 노래가 나오면 내가 너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 고향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나한테 부르게 하신 거다. 아버지가 아니셨으면 이 노래가 당신이 부르실 수도 없었고 또 이 노래가 탄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아들 고영준의 기억처럼 울산 큰애기 노래 속에는 고복수와 황금심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 펼쳐진 운명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국내 대중음악은 급속도로 위축된다. 그 당시엔 음반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다. 음악평론가 이소영 씨. 1940년도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태평양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 음반의 바늘까지 다 분해해서 가져갔대요. 이게 뭐 녹그릇 뭐 숟가락 하듯이. 그래서 일반 노래들을 거의 생산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체제가 돼 버려 가지고 (1945년) 마침내 기대하고 고대하고 꿈에서도 그리던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다시 시작된 격동의 세월. 그 속에서도 유성기 음악에 대한 사랑은 꺼질 줄을 몰랐으니 유성기에서 흘러나온 저 한 줄기 노래는 눈물인가 소름인가 원망인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손수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 시절 노래 속으로 변사 최지봉이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몇 년이 되지 않아 이 한반도의 좌우의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고 마침내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으니 오 통제라.
그리고 1950년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맙니다. 전쟁과 함께 노래도 달라졌지요. 전쟁 중에 진중가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가 바로 진중가요의 대표적인 노래 1952년 가수 신세영이 부른 전선야곡입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가요는 상처받은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었으니 1953년에 박시춘이 작곡하고 현인이 부른 굳세여라 금수나, 눈발이 날리며 모진 찬바람이 불던 1950년 12월 24일의 흥남부두, 우리의 금순이는 오빠와 헤어진 채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굳세어라 금순아는 상처받은 피난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위대한 시대의 송가였습니다. 박시춘은 애절한 노랫말을 경쾌한 멜로디에 담아서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기적을 창출했던 것이지. 꽃을 비고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그 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목이 아파 노래도 안 나온다. 한국 전쟁을 담은 노래 중에 이 노래 또한 빼놓을 수가 없지요. 남인수가 1954년에 부른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잘 있어요 잘 가 있어 네. 기적도 목이 메어 차마 울지 못하는 그 부산 정거장. 서울로 환도하는 피난민들의 애환을 노래 속에 절절히 담아냈습니다. 열차에 길에 앉은 젊은 나그네 당대 최고의 가수 고복수 황금심 부부라고 해도 전쟁의 시련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고복수는 서울에 남았다가 인민군 포로가 되고 말았으니 영준 아버지 꼭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끌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황금심. 떡장소로 변장하여 피난길에 나서게 되고요. 맨발로 포성줄에 묶여 북으로 끌려가던 고복수는 원산 인근에서 인민군들이 미군의 폭격을 받는 틈을 타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내려오던 중에 드디어 국군을 만나게 되지요. 가수 고영주는 아버지 고복수로부터 들은 당시의 얘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원산에서 미군 폭격이 있을 때 그때 아주 구사일생으로 그 웅덩이 밑으로
가셔갖고 살아남으셔갖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군인들이 암호 그러니까 그때 40 중반이신데 뭐 갑자기 당신이 타양살이 그러셨다는 거야. 군인들이 암호 그러는데 타양살이 그러니까 아니 와서 보니까 아버님이시거든. 혹시 저 고복수 선생 아니냐 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저 집살 타시고 대구로 내려오셔갖고 거기서 이제 누구냐? 암호를 대라. 암호?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큰일 났다. 야. 타양살이. 참. 구복수 선생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타양살이를 외쳤을까요? 그렇지만요. 결국 그 타양살이가 고복수 선생을 구사일생 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무진 풍파를 겪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뿔싸 아뿔싸. 전쟁통의 SP 음반은 깨지거나 사라지기 일쑤였고 SP 음반에 담긴 노래들도 그렇게 함께 사라진 것이었던 것이었으니 전쟁이 수습되던 1950년대 말부터는 음악을 듣는 방식도 달라졌더랬습니다. SP 음반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LP 음반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으니 음악도 유성기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젠 전축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SP 음반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고 SP 음반을 통해 인기를 얻었던 노래들 또한 하나 둘씩 사라져가 버렸으니 그리고 상해나 울산은 산나무들 황금심이 불렀던 울산 크레기 노래도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울산 크레기 노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던져서 전국 가는데 사라진 유성기 시대의 노래와 함께 변사 최주봉이도 여기서 그만 놀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의 어느 날 당시 KBS 관현악단의 지휘자였던 작곡가 김미조 선생 앞으로 작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것은 노래가 담긴 릴 테이프였다. 김미조 선생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62년도에 KBS에 제가 관현악단 지휘자로 있을 적에 그때 문화부에서 그때 아마 문공부라고 그랬을 거예요. 문공부에서 KBS로 여학생이 부른 반주도 없는 노래예요. 반주도 없이 혼자 부르는 건데 제국조를 보내와가지고 이걸 편곡을 해서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편곡한 이게 맨 처음에 편곡한 이게 원고입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다 해졌죠. 동해안 바닷가에서 어느 여학생이 불렀다는 노래. 새로 채록된 우리 민요라는 설명과 함께 김미조 선생 앞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그리고 김미조 선생은 그 노래를 우선지로 옮겼다.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귀에 익은 멜로디. 이것은 황금심이 불렀던 울산 큰애기 노래가 아닌가.
이거는 그때 잘 알려지지 않은 민요 스타일이에요. 그 세 박자에게 말하자면 장단은 우리 그저 도라지 타령이나 양산도나 무슨 방아타령 그것도 같은 세마치 장단이죠. 근데 이거는 좀 신선했었어요. 곡조가 처음 듣는 곡조고 후렴대로 그 클라이막스가 돼 있고 전반에 그 또 가사도 또 잘 돼 있어요. 울산 아가씨가 말하자면 자기 애인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가사가 들어있더라고요.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잊혀졌던 노래가 우연히 어느 소녀의 입을 통해 또 어느 작곡가의 피아노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울산 아가씨가 아마 다들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도 여성 합창으로도 하고 혼성으로도 하고 그래서 많이 연주를 많이 했죠. 이 선명화라든가 또 리틀 엔젤스라든가 요거 저 소녀들 하는 합창단이거든요. 걔들이 그 곡조가 좋으니까 악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악보를 줘가지고 저 연주들 많이 하고. 황금심의 울산 큰애기는 이렇게 김희조 작곡가의 편곡을 통해 울산 아가씨로 새 생명을 얻는다. 당시 김희조 선생의 지휘로 KBS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울산 아가씨는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노래가 점차 인기를 끌면서 국내 합창단의 인기 레퍼토리가 되었다. 나라의 중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또 우리 예술단이 해외 공연을 하는 곳마다 울산 아가씨 노래는 한국의 대표 민요로 꼭 공연되었다.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장유정 교수의 얘기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합창부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합창부 때 이 노래로 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울산 큰애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처음부터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 이러면서 뭔가 처음부터 그냥 신나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서 경쾌하기도 하고 울산의 여러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좀 친숙하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울산 아가씨 노래는 경상도 민요가 되어 마침내 우리 교과서에도 오르게 된다. 7, 80년대 당시 TV와 라디오를 통해 울산 아가씨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황금심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영주는 그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한다. 이게 뭐 우리 저 대통령들이 이제 외국 가실 때 그때 이제 항상 공항에서 그 여고생 합창단들이 나와서 이 노래 왜 그렇게 부르고 또 했잖아요. 항상 그러실 때마다 내 노래인데 저렇게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실려서 배우고 그래도 대통령들이 외국 가실 때 항상 나와서 이 노래 울산 큰애기를 했으니까 저게 울산의 자랑이고 또 당신 개인의 자랑이면서 또 얼마나 이게 이 대중가요가 큰 말하자면 역할을 하느냐 늘 그 아주 자부심을 가지셨죠. 천재 작곡가 박시춘의 노래들은 여전히 가요로 남아있지만 울산 큰애기 노래는 작곡가 김희조 선생을 만나 민족의 음악, 민요가 된 것이다.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난다.
새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삼겠노라 천명한다. 그에 따라 우리 대중음악계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작곡가 고 황문평 선생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한다. 65년도 중반에 방송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중문화라든가 대중음악에 대한 이제 그 윤리적인 해석이 달라지게 됐죠. 단지 세 가지입니다. 외국 가요를 부를 때는 반드시 일절은 번안해서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는 외색 가요를 농도가 짙은 일본 음악은 방송하지 아니한다. 근데 철칙은 월북 작가의 노래는 전부 금지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월북 작가 노래의 금지는 우리 가요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국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월북 작가의 노래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근데 제일 억울한 거는 작곡자는 이남에 있거나 고인이 되는데 작사가가 많이 월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래는 말하자면 박영호 또 조명암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많았는데 그때 유명하던 남인수, 김종고, 이난영 뭐 하도 것 없이 박향림 노래 뭐 80% 이상이 월북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전부 금지가 된 거예요. 유행가가요. 조명암이란 필명을 사용했던 작사가 조영출은 1946년에 월북했는데 그의 모든 노래가 금지곡이 됐다. 가수 이난영의 남편이기도 했던 작곡가 김혜송은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되었는데 오빠는 풍각쟁이를 포함해서 그의 노래 전부가 월북 작가의 노래란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울산 아가씨 노래의 원 작곡자인 이면상은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이었는데 그는 해방되기 전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울산 큰애기는 이면상이가 작곡한데 고향이 함흥 양반인데 적어도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사상이 아주 강한 분이 돼서 이면상이면 남한에서는 치를 떨고 이면상 곡조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울산 큰애기는 작가가 분명한 거예요. 이면상 작곡이고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가 북한의 5대 혁명 가곡 중 하나인 피바다인데 이면상의 작품이다.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어렸나 빨갛고 노랗고 푸르기로 해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가극 꽃파는 처녀 또한 이면상이 작곡했다. 91년에 귀순한 가수 김용 씨는 북한에서의 이면상을 이렇게 기억한다. 북한의 이 가곡 중에 5대 가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제 꽃파는 처녀와 피바다 이런 이 가곡에서 거의 이면상 작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인민군 협주단이라든가 평양예술단에서 많이 불려졌고 노래 자체가 나왔다 하면 거의 다 99%가 성공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면상은 음악가로서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단국대 장유정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천 교수의 얘기다. 북한에서는 음악건설동맹 위원장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948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초대 대의원에도 뽑혔고요. 또 평양음악대학 총장도 역임하고 또 1971년 조선노동당 노동당이죠. 중앙위원회 위원도 맡고 네, 그래서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으면서 북한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해방 이후 이 남북한이 나눠져 가지고 나눠졌을 때 이제 북한 음악, 북한 음악의 이제 토대를 만든 사람이 이면상입니다. 거의 북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민요를 개척한 사람이 이제 이면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어요. 남북의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그 시기에 북에서 이면상의 명성이 이러하니
남한에서 이면상이 만든 노래들이 무사할 리가 없었다. 진주라 천리길 내 아이와 이면상 작곡의 진주라 천리길. 1941년 이규남이 불러 히트한 노래지만 이때 금지곡이 되었다. 나무 기둥을 그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가요곡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면상 씨의 작곡입니다. 그거는 그 금지가 됐죠. 왜 그런 거니? 이면상이라는 건 그 세상에 누구니 그건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이면상 이북에 있는 작가니까 또 가수까지 월북을 6.25 때 이규남이 월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금지곡이 됐죠. 이면상 작곡의 울산아가씨 노래는 어떻게 됐을까? 1960년대 말의 어느 날, 당시 방송윤리위원회의 가요심의위원이기도 했던 작곡가 황문평 선생은 가요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는 깜짝 놀란다. 거기에 이면상 작곡의 울산아가씨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가. 방송윤리위원회 가요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심의위원장이 돌아가신 이흥렬 선생인데 클래식 음악을 중심한 분들이 많고 대중가요를 쓰시는 분들은 몇 분이 안 계셨어요. 당시 한창 불리고 있던 울산아가씨 노래가 이면상의 곡이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울산아가씨 노래마저 금지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때 울산 큰애기는 분명히 이면상 작곡인 줄 알면서도 전래의 미녀, 외색가야가 횡행하고 아침 저녁으로 일제잔재의 노래만 나오는 시간에 전래 미녀로 알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이런 곡들은 살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심의위원 중에 몇 분은 이것이 이면상의 곡조인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 떠들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울산 큰애기는 전래 미녀로 살아남은 겁니다. 외색가요가 많이 불리는 시대에 이런 노래가 살려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건 기적이었다. 만약 그때 울산아가씨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더라면 이면상의 곡 진주라 천리길이 그랬듯이 오늘 울산아가씨 노래를 기억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황문평 선생과 뜻있는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노래는 신락 같은 생명력을 그렇게 이어오게 되었다. 냉전이라 불렸던 남과 북, 그 치열한 이념 대립마저 뚫어내고 울산아가씨 노래는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하게 된 것이다. 이 울산 아가씨 이제 우리 남한에 오셔갖고도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게 음반으로는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북한 노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울산 아가씨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가사만 다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997년에 북한을 탈출한 박명희 씨. 그녀는 북한의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던 음악가였다. 그런데 그녀는 남한에 와서 울산아가씨 노래를 듣고 북한에서 듣던 노래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북한에도 울산아가씨 노래가 있을까? 그럼 북한에서는 이게 어떤 노래입니까? 북한에서는 대중민요라고 봐야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 노래가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 이렇게 저희가 이 노래를 연주하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울산 아가씨랑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 조금만 불러줄 수 있습니까? 제가요? 동해나 바다에 꽃피는 포구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고요.
물고기 풍년의 노래도 좋아 행복의 웃음꽃 집집에 넘치네. 이 노래가 바로 북한에서 불리고 있는 울산 아가씨다. 제목은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 북한에서는 이제 그 울산 아가씨, 울산 타령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일성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울산 아가씨가 명곡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고, 그러다가 이제 그 1979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가사가 바뀌었어. 멜로디는 똑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라는 제목으로 곡 제목과 함께 가사가 이제 일부 바뀌었습니다. 울산이라는 지명은 노래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노래 속에는 이념적인 노랫말도 보인다. 노랫말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노래의 곡조는 울산 아가씨와 다르지 않다. 이 노래, 북한에서의 인기는 어떨까? 네, 유명하다고 봐야죠. 많이 일단은 대중적이고요. 대중적이라고 하면 노래가 유명하다고 봐야죠. 뭐 북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잖아요. 뭐 김일성 뭐 생일도 있고, 김정일 생일도 있고, 조선 뭐 중앙당 창립일도 있고, 이런 북한의 행사일 때는 이 노래가 거기에 전체 그 북한 주민들의 군무, 대중 그 무도회에 이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북한 사람 치고는 다 알걸요, 이 노래. 울산 아가씨, 아니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 이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유를 박명희 씨는 이렇게 밝힌다. 예, 장단이 경쾌하고 쉽고 빠르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릴까, 휘머리 장단이라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업시키죠, 사람을. 가사에 동해가 들어갔잖아요. 춤을 추면서 동해를 연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동해 바다의 그 출렁이는 물결 그 자체가 그림이 되면서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신나는 거죠. 북쪽의 사람들이나 남쪽의 사람들이나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 남한과 북한의 예술 교류가 시작됐던 1985년, 예술 공연단이 서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공연을 했을 때 그 현장에 울산 아가씨 노래가 있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가 바로 당시 남한예술단이 평양 공연에서 불렀던 울산 아가씨다. 당시 공연 현장에서 이 노래를 직접 들었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귀순 가수 김용 씨다. 그때가 85년도일 겁니다. 그래서 남북예술축제가 있어가지고 뭐 진짜 들썩거릴 텐데 서울예술단이 평양에 와서 이제 평양 대국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공연 장소에 관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울산 아가씨라고 하면서 불러요. 그게 우리의 동요는 좋기도 하지 이 노래인데 가사가 다른 겁니다. 지금. 주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예요? 아니 이게 우리의 동요는 좋기도 하지 가사 선율은 같은데 왜 가사가 다를까? 아니 같은 노래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가사 제멋대로 부르지? 이 노래는 민년대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는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 사람 김용 씨와 울산 출신의 성악가 이은정 씨가 오늘 피아노 앞에서 만났다. 제 고향은 원래 강계거든요. 평안도 강계인데 아가씨 고향은? 예, 저는 울산입니다. 아 울산이요. 그러면 울산 아가씨하고 강계 촌놈하고 같이 한번 울산 아가씨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예. 동해나 바다에 꽃피는 고구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고요. 굴곡이 풍만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앞당겨져서 남북 모두가 통일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적에 어떤 노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해방 이전에 양쪽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적인 노래여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몇 안 되는 노래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가 울산 아가씨다. 그러면 이 울산 아가씨는 동시에 어제의 노래이면서 그러한 기상창과 희망이 바로 우리 민족이 21세기로 나아가는 차원에서도 그런 표상을 담았기 때문에 통일의 노래로는 가장 적격적인 작품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저희 분명한 소신입니다. 중앙대 노동은 명예교수는 통일의 노래로 울산 아가씨만한 곡이 없다고 주장한다. 탈북인 박명희 씨 또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울산 아가씨를 부를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언젠간 남북한이 통일되면 더 좋겠고 교류라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때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하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 노래를 적극 추천하고 싶고요. 우리 한민족 사람들이 특이한 그 에너지, 그게 이 노래 그대로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인 것 같고요. 그냥 한순간에 노래 한 곡으로 이 노래 한 곡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고 푸른 청담공원 산보하는 첼류바와 김하령은 양년이로다. 류바와 하령이 난 꽃밭 속에서 연해주 프롤로타르스카야에 살고 있는 올해 85 고령의 강리자 씨. 그녀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20년 전 아버지의 고향 연해주로 다시 이주를 했다. 1937년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할 때 그녀의 아버지는 연해주 라스톨로의 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한다. 37년도에 나갔지. 몇 살 때? 5살이. 인계에서 싹 실기지 했어 그래. 인계에서 고리 사람들 싹 실기 내가지 했어. 다시 저 우즈베키스탄이랑 카자흐스탄이랑 그때 원도 사람들 싹 고리 사람 실기 내가지. 그녀의 남편 알렉산드로비치는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의 삶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 나가서 따 파고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땅굴을 하셨어 그냥 땅굴을. 땅굴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야.
그래 나 죽 잡고 그뭐 가진 단계 그 진로 가면 죽 잡고 살아났단 말이야. 우즈베키스탄 전체 깔바트지냐? 그 깔바트 싹 일구서리 그러고 농사질 하면서 살았지. 우리 빠빠는 72년도에 상생났어. 어머니는 81년에 상생났어. 11살, 12살 그때 빠빠같이 전체를 이래 배지스멜라랑 댕겼지. 빠빠는 이래 배를 신고고 우리는 지승 메고 그랬지. 이방인으로 또 유랑자로 이국 만리를 떠돌며 또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준 가슴 시린 한민족의 노래가 있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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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의 뱃도라지 단두뿐이 많게 이게 무슨 구이랑 있으면 이 조선 사람들마다서 이 아리랑 창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고려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기만 그 아리랑 거기에 노래를 하고. 강리자 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줬던 노래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노래들 중에 그녀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돈해나 을산에 박나무 그늘 건가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 큰아기 마음은 열두 복치마 철백장 얹어서 전복산 일세. 어려서 시집 가기 전에 12살, 13살 이때 배운 창계지 이게 싹. 나 먹어서 모르지. 그 다음에는 빠빠같이 일하며 이러면서 언제 그 창계를 할 수 있어? 고상스러운 게. 니 모실 문전에 쌍초롱 달고요. 그녀에게 아버지의 노래는 우리는 고려인이라는 마치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해라 을사는 좋기도 하고요. 노랫말처럼 한반도 남쪽 바닷가 도시 울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한다. 죽기 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고려가 한국으로 한번 가지. 돈이 많이 아이 드는데 한번 가보겠어 죽기 전에. 가서 그래 제 고려 딱 가보면 좋지.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많어. 아바이도 그래 가보겠다. 내 딱 그거 고려 사람 다꾸자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벌써 갇힌단 말이에요. 고려 사람 보면 벌써 웃음이 나가지 좋지 이렇지. 에헤라 을사는 좋기도 하고요. 시리고 아팠던 민족의 지난 세월. 울산 아가씨 노래도 그 애환과 아픔을 고스란히 제 가락 속에 담았다. 전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노래는 온몸으로 그 아픔을 다 겪었지만 그 속내와는 아랑곳 없이 정겨웁고 예쁘게 치장한 어느 바닷가의 청순한 소녀 마냥 울산 아가씨는 오늘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다.
울산 MBC 다큐멘터리 악극 울산아가씨 제2부 한민족의 노래 울산아가씨. 지금까지 내레이션 이주연, 구성 윤지희, 연출 이영훈, 제작 울산 MBC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